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돼서요. 네. 오늘 156번째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이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네, 탭이 캠, 예,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됐습니다. 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나이 40세가 되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뒤를 스쳤다. 그때 내 나이가 정확히 40세였다. 나는 고심 끝에 기독교 TV 방송국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1995년 4월 대학을 졸업하고 청춘을 바치며 12년 넘게 일해서 정들었던 한국전력공사를 떠나 신설방송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근이 사건을 아시나요? 6.25 전란 중에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역사의 뒷전에 묻힐 뻔한 일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꿈꾸며 40세에 새 출발을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근리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노근리 공원 국제평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노근리는 살아있다는 저술까지 이어졌습니다. 정구도 이사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신. 이따금 신은 자유로울 수 없는 액체의 감옥을 만든다. 신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빗소리 하나에도 신의 언어가 있다. 젖은 꽃잎 하나에도 신의 손길이 있다. 신이 깃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 어두워 보이는 구석에도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역사의 강물에도 신이 계십니다. 신은 어둠과 빛을, 불과 물을, 차가움과 따스함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묘하게 기교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은 수치심을 쓸 줄 모른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점이 남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수호지심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름에서 벗어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의로운 것인지 분별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경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덕목일 듯 싶습니다. 달맞이꽃. 달맞이꽃은 밤에 꽃을 피우는 잡초다. 달맞이꽃은 야경으로는 대소초라 불리며 월변초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독일어로는 나우트케르체인데 이것은 밤의 양초라는 뜻이다. 이 이름대로 달맞이꽃은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밤에 피는 꽃, 달이 뜨면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꽃, 캄캄한 어둠을 배경으로
피어난 달맞이 꽃의 노랑은 그 자체로 호롱불이고 반딧불입니다. 해를 바라보듯 피어나 해바라기인 것처럼 달을 맞이하듯 피어나 달맞이 꽃인 것인가. 달빛이 총총총 다가오는 듯 합니다. 네, 지금 네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보셨는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 40세 때 공무를 간두고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결정을 해놓고 이제 국장님이 계신데 이제 국장님한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정해놓고 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40이 넘으면 순발력이 떨어진대요. 네네. 그러니까 40 되기 전과 40 넘은 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그걸 알고 대처를 잘하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순발력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40대 참 어떤 그 의로운 이런 일을 선택을 한 정구도 이사장님 참 그 존경스러운 그런 선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노근이 사건을 해가지고 인천에도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월미도 공원에 이 무차별 그 포격을 했었죠. 그래서 물론 그 월미도에 북한군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민간인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 민간인을 소개를 하고 포격을 해도 됐는데 그걸 이 무차별로 포격해가지고 민간인이 죽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국가에서 화해진실위원회가 있죠. 거기 국가에서 보상을 하라라는 그런 결정을 함에서도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근이 사건을 찾아내니까 이 4.3도 제대로 방향이 잡혀지는 거고, 또 여순 반란 사건도 꼭 그게 그 빨갱이 공산당만이 한 일은 아니었다. 국가 폭력이 개입돼 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역사의 신은 참 신이 무소부재하다고 그러죠. 무소부재한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은 뭐하지? 어디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신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은 수호지심 한마디로 다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달맞이 꽃이 달바라기가 아니라 해바라기처럼 달바라기가 아니라 달맞이 꽃이 된 게 참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가치 있는 일 하고 싶다. 맨 처음 거는 원래는 그 5.18로 사실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길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다 이제 컴퓨터를 시작을 하니까 어 이거가 오프라인에서 한계를 갖는 그런 수많은 것들의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컴퓨터 쪽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에서 좀 어떤 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느끼니까 이제 항공사 품질 관리하던 그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목포 사건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이 커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자꾸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중에 또 신불자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그거 갚는 것만 이제 정신이 완전히 다 꽂혀 있었는데 그거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온라인에서 열린 교실들 운영하는 거 사람들 이 스터디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치 있는 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지금 아내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들 태어나고 길러야 하니까 그때는 또 생활비 버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이제 그땐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게 바뀌어가는 거를 이제 지나 놓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주어진 자리,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 역할로 살아내는 거, 그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있는 자리나 역할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는 자꾸 가치 있는 일 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결국은 그걸 찾아내는 습관이 나한테만 적용할 때는 괜찮은데 이 습관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향은 조금 위험하겠다.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역사에 싣는 부분에서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자아부터 전 우주의 원리를 주관하는 게 섭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이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그럴까 고민을 할 때마다 결국 가서 닿는 결론이 오히려 AI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할루시네이션들이 그게 뭉쳐서 실체화된 거, 그거지 전체적인 섭리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시작은 내 할루시네이션이고 내게 손발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이것이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인정하고 그랬구나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정해 내는 것도 결국 내 손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하고 섭리에 대한 부분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날은 부끄러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모르고 무지해서 대부분 모르고 넘어간 것 같고, 그리고 젊었을 땐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역시 그게 또 가려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요즘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달맞이 꽃은 보면서 잡초도 저런데 어느 누구의 어느 순간이든 항상 어딘가를 이렇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지금 어떤 밤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분이 청구도 이 선생님인가요? 네. 40에 직장을 이제
바꾸고 실제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이제 가신 거네요. 40에 이런 큰 결정을 하고서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 아닌가. 제 40을 생각하면은 제 40은 이제 내근하다가 이제 사료 영업으로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한 5년 하다가 이제 김치 공장으로 가서 한 10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건데요. 그때는 뭐 그 일이 과연 그 가치 있는 일인가 뭐 여부를 따지는 뭐 그러한 어떤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근데 모든 인사 발령도 결국은 근거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갔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뭐 사료 영업을 하면서 어떤 영업 시장을 좀 이해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이제 김치 쪽으로 가서 한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것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간둘 생각도 했었는데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제조 현장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그 직원들하고 상당히 뭐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객지 생활을 하면서 15년 동안 그 가운데서도 뭐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여튼 뭐 직원들과 즐거운 생활을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퇴직한 이후에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뭐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개인으로 봐서는 가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신, 뭐 하여튼 신 하면은 뭐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뭐 저는 아직은 어느 종교다라고 해서 딱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그 상태라기도 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뭔가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요. 신은 항상 존재한다. 어떠한 신을 믿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신의 그 영역은 항상 그 가치 있고 뭔가는 영감을 주는 그러한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 역사가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수호지심, 뭐 40에 실제로는 이제 40이 그 불혹의 나이인가요? 예. 그리고 50, 60, 70 이렇게 되어오면서 뭐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감정은 나이가 들었어도 기본적인 그 어떤 인간의 본성의 그러한 그 태도나 마음가짐은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도 이 부끄러움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그 본성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본성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인간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아요. 만약에 반려견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늑구가 생포가 돼가지고 다시 동물원에 와서 이제 회복이 됐을 텐데 늑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런지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맞이꽃을 이게 잡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달맞이꽃을 잡초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잡초라는 개념이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뭐 씨를 뿌리고 키워내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해 쪽의 종류라고 보고, 잡초라는 거는 그냥 가꾸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여기저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식물이 이제 잡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맞이꽃도 결국은 잡초의 영역에 속해 있구나. 근데 실제로는 뭐 잡초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아름다운 꽃들도 뭐 비교가 돼서 이제 더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달맞이꽃은 그런 그 상대적인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쪽에서 상당히 잡초이지만은 잡초 중에서도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이게 어찌 보면 앞에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달맞이꽃이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잡초가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잡초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생물의 가치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독일어로도 이게 밤의 양초라고 되어 있네요. 밤의 양초. 오랜 옛날일수록 전기가 없던 시절에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잡초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해줬는데요. 과연 저 자신은 어떤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잡초 같은 인생도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잡초 같은 삶이 결국은 진정한 또 가치 있는 삶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제 건강 얘기를 좀 우리 진재근 선생님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위 내시경은 한 2년마다 하니까 한 7, 8번을 그냥 비수면으로 뭐 할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위 내시경은 경험이 있어서 이제 뭐 비수면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단계인 것 같고, 대장 내시경은 뭐 수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비수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이것도 비수면으로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건 뭐 통증의 강도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이제 했는데, 지난번에 하여튼 용종을 3개를 떼어내고 직장에 큰 하여튼 그 덩어리가 이제 몇 개가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하고 결과가 나와서 소견서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또 뭐 검사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실제로는 뭐 어느 모임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임인데
꼭 나갔어야 될 모임인데 오늘도 이제 다음 주그 진찰이 있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또 뭐 술을 또 마셔야 되는 환경이고 또 이제 좀 아주 편안한 그런 그저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출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월 말부터 이렇게 건강 진단을 쭉 받으면서 뭐 크건 작건 간에 조금은 좀 건강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뭐 절제 있는 삶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 진재건 선생님은 이 대장 내시경을 몇 번 해보셨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네, 전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병 검사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나이 들면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 되도록 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 뭐 벌써 3번째, 4번째 했고 그다음에 용종 뭐 3개 떼어낸 것 같고 뭐 그러냐. 나는 뭐 한 번 가면 뭐 수십 개 떼어낸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보면 하여튼 주위에서 보면은 그 이 건강 관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암에 안 걸린 사람 없고 하여튼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저 건강 쪽에는 적신호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해오고 있고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은 좀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병에 걸리면은 자꾸만 이게 이제 움츠러들고 이게 숨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항상 그 오픈 마인드 해라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뭐 병을 숨긴다든지 뭐 나이 들어서 뭐좀 실제로 오는 병인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뭐 또 암이 됐든 뭐 양성이 됐든 거기에 맞게 좋은 의사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결국 자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순리로 살아야죠. 물 흐르는 대로. 유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뭐지? 그 맹장, 거기에 예, 이렇게 종양 이렇게 생겼던 거, 그거 네. 제거하게 된 것도, 그것도 그 대장 내시경 하라 그래갖고 했는데, 아, 어, 좀 이상하다. 좀 더 검사해보자.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사실 아, 조금씩 속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마침 딱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성모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잘못되면 나중에 완전 악성으로 돌아서기도 하지만 지금 아, 그 딱 그 중간 단계 그때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난다. 그래서 그때 복강경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이 그 마지막 정기 검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만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검사는 일단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때 이렇게 검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안 했으면 이게 뭐 그냥 용종이 커져가지고 선종되고 선종이 뭐 암의 씨앗이라 그러는데 이게 또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대장암으로 또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직장에 또 걸린 거는 다행히 또 직장에 암은 아니고 그냥 그저 용종성 어떤 그 돌기라고 보니까 그것도 또 가만 놔두면은 이 정기 검진 안 받으면 또 몇 년 후에는 그게 또 직장 암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건강 진단 안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나이가 뭐 60, 제 나이 됐어도 80 넘으면 이제 건강 진단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60, 70 돼서도 건강 진단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마다 참 그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닌가. 그냥 잠깐 저는 설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아직 뭐 70도 안 됐는데 왜 건강진단을 안 받으려고 그러냐. 아이,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완전 초월한 듯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공주 앞에서 문자 좀 써봤습니다. 공 원장님이 오늘 행사 때문에 아침에 바빠서 못 들어오셨다고 네. 댓글 달아놓으셨네요. 방송했더니.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이상화 계장님 거기 네,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도 합정에서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이현주님인가 그분도 뭐 네. 있는 것 같고 막 네. 결혼철인가 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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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